막 인터넷상에서는 뭐 짱친이 뭐니 해도 사실 여러분들 벤츠 준다 그러면 안 가실 거예요. 이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파워라는 걸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XC60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상품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판매량 1등도 넘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박빙일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치고 있어?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하이 빅스비 유튜브 틀어줘. 오, 개쩐다. 우와, 넷플릭스나 OTT도 되는 거야? 하이 빅스비 넷플릭스 틀어줘. 우와, 엄청 빠르네? 음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조작할 필요까지 없는 거죠. 역시 오토 프로 X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 볼보 XC60이랑 GLC를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이 XC60이 출시가 됐는데 댓글에 우파님 GLC랑 X3랑도 비교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GLC를 가지고 왔어요. 이 세그먼트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제 판매량은 GLC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저번 달에 한 5,000대? 5,000대 이상 판매되고 2등이 이제 BMW X3 한 2,900, 한 3,000대 정도 되고 그 다음이 볼보 XC60이에요. 근데 이 XC60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상품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판매량 1등도 넘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박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그 E클래스랑 5 시리즈 비교할 때도 사실 두 차량이 좀 달랐어요.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00 AMG 라인이었고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모델, 그러니까 기본 모델이죠. 오늘 이번에 비교하는 이 GLC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차량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볼보 XC60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에어서스가 들어간 다크 트림, 그러니까 얘가 7,300만 원 정도 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GLC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정확히는 쿠페 모델이에요. A필러부터 약간 슬림하게 C필러까지 이어지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 GLC 쿠페 모델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 GLC 기본 모델을 베이스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서스펜션의 그 주행 느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기본 모델 베이스로 가격도 이야기를 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 GLC는 얼마일까요? 일단은 아방가르드 기본 모델 아방가르드는 8,000원, 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할인이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7,70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할인을 더 받을 순 있지만 그거는 진짜 많이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가지고 온 이 쿠페 모델처럼 AMG 라인 모델이 있어요. 요거는 무려 1,0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9,000만 원이 9,000만 원. 여기에 이제 300만 원을 받아도 차이 많이 나죠. 자, 근데 진짜로 풀옵션으로 비교해도 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은 얼추 이제 가격대가 비슷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2.0 가솔린 기준으로 250마력, 250마력. 얘는 아이신 8단, 9단.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둘 다 풀타임 4륜 구동이고 연비도 얘가 10.6, 10.7 막 그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왜 벤츠가 1,000만 원이나 더 비싼데 잘 팔릴까요? 이 GLC를 저희도 많이 타봤지만 그냥 되게 밸런스가 잘 잡힌, 그냥 딱 누가 타도 무난한 중형 SUV예요. 그런데 왜 잘 팔리냐? 이 브랜드 파워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막 인터넷상에서는 뭐 짱친이 뭐니 해도 사실 여러분들 벤츠 준다 그러면 안 가실 거예요. 이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파워라는 걸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몇십 년 동안, 길게는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브랜드의 이미지와 이 브랜드의 가치는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이 브랜드 가치가 벤츠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GLC라고 하는 이 밸런스가 좋은, 약간 나름 그래도 벤츠에서는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SUV잖아요. 요 위로 넘어가면 GL2로 넘어가야 되니까 1억이 넘어가서 이제 가격대가 좀 괜찮고, 게다가 옵션 구성이나 차 크기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잘 판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 강력한 경쟁 상대로 사실 볼보 XC60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크 트림의 울트라의 에어서스가 들어갔는데도 7,2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에어서스까지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진짜 가성비로 좀 갈 거야 이러면 6,48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볼보는 출고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80% 이상이 최상위 트림 사십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인기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교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이 두 차량을 오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일단 디자인은 볼보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결 깔끔해졌어요. 무엇보다 다크 트림과 브라이트 트림으로 나뉘면서 좀 젊은 소비자분들은 이 다크 트림, 약간 블랙 에디션 느낌이 날 수 있는 다크 트림을 선택하면 되고요.
좀 연령대가 있는 좀 분들은 이 다크 느낌보다는 크롬을 좋아하시거든요. 브라이트 트림을 선택하면 이 그릴이라든지 이런 범퍼의 형상이 크롬으로 바뀝니다. 좀 더 무난하게 바뀌는 거죠. 게다가 휠은 20인치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고, 요거 만약에 이제 등급이 좀 낮은 걸로 들어가면 19인치로 좀 휠이 사이즈가 작아지긴 합니다. 벤츠도 보면은 디자인이 나쁘지가 않아요. GLC가 진짜 여성 오너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입문용으로 많이 사는. 그러니까 C클래스나 E클래스는 너무 좀 활용성도 떨어지고 차 크기도 작으니까 좀 애매해 하시는 분들이 이 GLC를 진짜 많이 선택을 합니다. 디자인도 보시면 솔직히 잘 빠졌어요. 얘는 뭐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라인이 더 한결 이쁜 것도 있지만 기본 GLC도 나쁜 디자인은 아니죠. 자, 후면부로 넘어오면은 트렁크 공간, 물론 쿠페 모델인 거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일반 모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쿠페 모델로 비교해 드리는데, 사실 쿠페 모델도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어요. 이 뒷유리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부피가 큰 짐을 실었을 때는 SUV가 조금 더 편한 거죠. 게다가 이런 작은 디테일들, 요 그물망, 굴러다니는 짐들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소화기나 아니면은 뭐 물병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 밑에도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을 많이 안 쓰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GLC는 신경을 쓴 거죠. 얘도 여기 이거 있네. 이거 나중에 그 장 보실 때나 짐을 들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트렁크 안에서 빼서 쓰세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은근히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물건 같은 거 집어넣는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물론 차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도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키가 이렇게 보면 스마트 키잖아요. 이게 여기를 누르면 키가 없네. 빼놨네. 빼놨네. 여기 키 하나 있거든요. 요 키 빼가지고 돌리면 여기 잠가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GLC는 이 쿠페 모델이긴 하긴 하지만 일반 모델도 이 차의 높이, 차체의 높이가 높아요. 물건을 막 넣고 뺄 때 좀 더 불편하다는 거죠. 턱이 높으니까. 이걸 좀 높이 들어야 되잖아. 반대로 XC60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낮아요. 게다가 차고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진짜 이 정도로 낮추면 세단 정도 되는 차체 높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좀 실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실을 수 있고 뒷유리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러기 스크린은 마찬가지로 들어가지만 XC60 같은 경우 러기 스크린을 따로 빼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는 거. 자, 그리고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내 공간의 휠 베이스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휠 베이스도 GLC가 볼보 XC60보다 2.5cm 더 깁니다. 물론 공간을 우리가 직접 비교해 봐야겠죠. 재원은 재원일 뿐이에요. 자, 일단 볼보 2열에 앉았을 때는 B필러 쪽에도 송풍구가 있고 중간에도 송풍구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게다가 하나, 둘, 셋, 넷 포존 에어컨이 들어가고 C타입 단자 2개 들어가고 바워 위키스 스피커 압도적으로 좋고요. 이거 진짜 넘사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컵홀더가 있고 여기에는 스키스루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가죽의 질감이 진짜 뛰어나거든요. 자, 요 느낌 그대로 벤츠 GLC 가보죠. 자, 차 크기는 사실 쿠페형 모델이라서 저희가 따로 막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두 차량 다 크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볼보의 XC60이 뒤에가 더 커 보이기는 해요. 자, 시트 조절해서 일상적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한번 타볼게요. 그리고 GLC는 이거 전동 스티어링 휠이네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썬루프가 또 요즘에 안 열리는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열리는지 보죠. 썬루프가 열립니다. 터치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약간 저기 쓸어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탑이 닫힙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왜냐면 BMW가 썬루프가 안 열리는 차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2열 한번 가보죠. 자, 2열의 실내를 보면 글쎄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볼보 XC60 같은 경우에는 포존 에어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 딱 앉았을 때 가죽의 질감이 되게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벤츠가 좀 저렴해 보이냐? 사실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GLC가 공간도 생각보다 넓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뭐 등받이 각도는 사실 리클라이닝 안 됩니다. 뭐 조절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XC60도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런 것들이 약간 깨알 같은 디테일이죠. 그러니까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요거 홀딩하면 1열 시트가 앞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자, 요렇게
닫으면 오죠. 이거 되게 불편해가지고 내가 막 수동으로 앞에 1열 시트 보내고 2열 폴딩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 가죽의 질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상대적인 거거든요. 뭐든지 오디오, 그 다음에 뭐 가죽의 질감. 왜냐면 얘도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요.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GAC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벤츠라는 로고와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 그 다음에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뭐 포존 에어컨이 없다 해가지고 아 이거 차 후졌네, 비필러 왜 송풍 없어, 이 차 안 좋네, 옵션 나쁘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선택이야, 선택. 나는 이런 게 필요해. 그럼 볼보. 없어도 나는 벤츠의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어. 왜냐, 벤츠 지금 GAC가 옵션이 다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운전석에서 주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벤츠 가시죠. 왜냐면 GLC에도 있을 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벤츠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벤츠를 그냥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좋아할까요? 차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벤츠라는 브랜드가 좋으니까 벤츠를 좋아하는 거지, 그 무슨 그 유착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GLC는 일단 첫 번째, 이 운전석만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뭐 보태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S클래스 정도 되는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이 디스플레이도 이거 S클래스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운전석 레이아웃 한정, 물론 조금 더 좁기는 해요. 게다가 지금 이 GLC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보다는 아방가르드가 더 인기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1000만 원 싸니까. 1000만 원 더 주고 뭐 앞쪽에 뭐 휠 디자인, 브레이크 용량 더 커지고 앞뒤 범퍼 달라지고 뭐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물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AMG 라인으로 가는 게 맞는데, GLC를 사는 분들의 성향은 있을 만한 옵션이 다 있으면 돼. 뭐 예를 들어 부메스터 오디오, 이거 아방가르드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게다가 무선 안드로이드도 무선 애플 카플레이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뭐 OTT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 있잖아요. 유튜브도 정차했을 때 다 볼 수 있고 막 이런 우리가 운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편의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000만 원 더 주고 AMG 라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AMG 라인은 이거 디컷 핸들, 잠자리 짐 이 디컷 핸들이 달라지고, 이거 피아노, 이게 좀 AMG 라인 또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또 추가되고, 그리고 스포츠 서스펜션이랑 브레이크 용량 더 커지고, 그거 말고는 AMG 라인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엔 그냥 아방가르드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 세그먼트 구매하시는 분들이 특히 벤츠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도 너무 세잖아요. 9천이면요, 요번에 새로 나온 GLE 350 할인받아서 1억이거든요 GLC 살 바에는 1000만 원 더 주고 GLE 가는 게 낫죠. 8천만 원에서 300만 원 할인받고 조금 더 할인해줘요. 그럼 진짜 중반이라고 하면은 아까 볼보 XC60에 에어서스 들어간 모델과 딱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승차감과 주행감은 어떠냐? 얘는 지금 사실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성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GLC를 이야기할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진, 잘 갖춰진 차다. 그러니까 뭔가 어느 하나가 되게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긴 애매해요. 뭐 승차감이 엄청 좋다? 아닙니다. 근데 승차감이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뭐 쾌변이냐 할 수 있지만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태워도 누가 운전을 해도 이 정도면 승차감 괜찮은데? 뭐 모나지 않잖아. 방지턱을 넘어도 괜찮네. 뭐 엄청 부드러운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 정도면 그냥 감안할 만하지.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중반 정도 되는 수입 SUV의 그냥 승차감과 주행감이다, 요런 기대. 우리가 7천만 원짜리 차 타면서 뭐 엄청나게 뭐 퍼포먼스적인 거를 기대하진 않잖아요. 뭐 적당한 브랜드, 적당한 공간, 편의 옵션들, 스포츠 모드였을 때 조금 더 다른 이런 액티브 사운드거든요. 보면 이렇게 스피커에서 지금 나는 사운드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운드라고 해도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차도 보시면 자, 이렇게 서라운드, 그 다음에 카메라, 핸들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돌아가죠. 이렇게 앞에 비춰주고, 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이 급의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큰 차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가 필요하다. 나는 굳이 2열이나 큰 차가 필요 없어. 태워도 되거든요. GLC가 사람이 태워도 부족한 차가 아니에요. 근데도 차 크면 운전이 힘들고 주차도 어렵습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딱 요 정도 사이즈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요 기준으로 XC60 가보죠. 자, 뭐가 다를까요? 차급에는 분명히 차급이 존재하거든요. 보시면 스톱 핸들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들어가죠. 근데 무선이 아니에요, 유선이에요.
사실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볼보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선보다는 무선이 더 낫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 화면 비율 나눠져 있는 게 되게 편해요. 위쪽에 내비, 여기에는 미디어, 카톡.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포 시스템이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정도 급 되는 차 탈 때는 막 마력이나 퍼포먼스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다 잘 나갑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벤츠의 GLC는 나름 그래도 컴팩트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딱 악셀 밟거나 핸들을 조절할 때 딱 보면은 되게 차와 운전자가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거든요. 근데 볼보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이 엔진 반응이나 미션 반응이 조금 별로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볼보를 사는 사람들은 이 엔진 반응과 미션 반응을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이 진짜 팩트예요. 그러니까 볼보를 사는 사람들은 이게 단점이 안 느껴져요. 왜? 이 RPM이 조금 올라가서 사운드 소리가 들려와도 그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변속이 조금 바보여가지고 약간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어도 이 계속 그러지 않거든요. 어쩌다 한번 그런데 이 어쩌다 한번 그런 것도 되게 뭔가 불쾌한 느낌까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안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시트의 착좌감, 벤츠보다 부드럽고 편합니다.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의 전체적인 주행 느낌도 한결 부드럽습니다. GLC는 쿠페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인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GLC 일반 모델을 타도 XC60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타이트하고 컴팩트한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볼보는 이게 주행했을 때도 좀 더 부드럽고 편하고, 연비도 지금 제가 지금 놀란 게 기름을 가득 넣으니까 900km 가더라고요. 900km. 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연비가 리터당 11.2 정도가 지금 찍혀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12, 13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부메스터인 GLC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냉정히 이야기하면 이 정도 차급으로 넘어오면 안 좋은 게 이상한 거예요. 취향으로 나뉩니다. 내가 좀 더 브랜드 이미지나, 사실 벤츠를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럭셔리 브랜드. 그 다음에 좀 컴팩트한 사이즈에 좀 더 운전의 재미를 좀 더 뭔가 느끼고 싶으면서도 약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진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사실 볼보는 되게 없어요. 그냥 속도나 길 조금 안내주고 하고 하는데 벤츠의 GLC는 진짜 크거든요. 이런 편의 기능들, 뭐 별거 아니지만 이 스티어링 휠도 전동으로 들어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 벤츠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부드러운 승차감이 메인이다. XC60 사세요.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센터 터널이라든지 이 시트가 좀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공간이 손해보는 곳이 많아요. 볼보는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성은 벤츠보다는 볼보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마냥 그냥 벤츠 까고 마냥 볼보 까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 성향에 어떤 게 더 맞는지,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를 선택을 하고 차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잔진동이나 범프 구간, 이런 좀 큰 충격들,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능력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동급에서는 승차감으로 따지면 XC60이 제일 좋아요. 물론 이 승차감도 이런 부드러운 기준으로 했을 때 차가 요동치지 않고 그냥 딱 잡아줘서 나름 단단한 이런 느낌의 주행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GLC 사시면 돼요. 컴팩트한 주행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볼보 XC60과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벤츠가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볼보도 보시면 이렇게 서라운드 들어가요. 조금 더 이런 그 고급스럽다 표현하는 게 맞겠죠. 고급스러운 옵션들, 그러니까 볼보도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고급스러운 옵션은 개인적으로 벤츠가 운전석에서는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자, 물론 이 쿠페 모델을 관심 있는 분들은 9,400 정도를 주시면 돼요. 500 정도를 더 주면 쿠페 모델을 사는데, 쿠페보다는 그냥 GLC가 좀 낫지 않나. 진짜 이 정도까지 가려면 GL2를 바라보는 게, 근데 항상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큰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컴팩트한 사이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운전도 쉽고 주차도 쉽고 같은 엔진이어도 퍼포먼스가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 꼭 감안하세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 하나가 좋고 뭐 하나가 나쁘고 꼭 이렇게 나누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향 다 다르고 취향 다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BMW의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보 타면 욕합니다. 왜냐하면 미션이나 엔진 반응이 진짜 BMW랑은 상극이거든요. 그러면 BMW 사시는 분들은 볼보를 안 좋게 평가할 거고, 안 좋게 평가한 볼보가 안 좋은 차예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실내 공간이 좀 더 편하고 부드럽고 나는 좀 주행 느낌이 좀 편한 차가 필요해. 그런 분들에게 XC60이 되게 훌륭한 대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GNC가 재원은 조금 더 볼보보다는 크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옵션이 떨어지거나 이럴 줄 알지만 아닙니다. 타보니까 어때요? 볼보와 달리 컴팩트한 주행도 가능하고 부드러운 승차감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GNC예요. 많이 판매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꼭 여러 가지 시선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게 어려우면 한번 꼭 타보십시오. 타보면 나한테 맞는 차가 좀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